70페이지. 자, 축척 변경. 이 부분이 지금 최근 계속 나오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 절차가 많아가지고 시험 내기 아주 굉장히 편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요 축척 변경에서 그 7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그거를 꼭 우리 암기하자 그랬죠, 그죠? 그것만 잘하면 우리 축척 변경도 우리가 이제 맞출 수가 있는데, 거기 요거 보기 전에 그 뒤에 문제 나온 거 하나 있까 한번 보고 할까요? 축척 변경 전에 우리가 이제 문제 한 번씩 풀어가는 거니까 81조 6번 문제 보세요. 81쪽에 6번 문제 보시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이렇게 물어봤죠, 그죠? 직권 정정 사유가 아닌 것, 그 얘기거든요. 우선 측량 성과도와 다르게 정리하면 아까 직권 정정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2번 볼게요. 토지용 뭐죠? 계획서였어요, 아까 결의서였어요? 결의서죠. 계획서 나오면 안 되죠, 그죠? 계획서는 아직 결과물이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다르게 정리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2번이 틀렸어요. 우리 아까 3번은 우리 아까 전산 입력 키보드 잘못 두드릴 수 있었죠, 그죠? 그리고 4번은 지적공보 작성 제작성 당시 잘못 정리한 경우. 5번은 그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에 뭐의 증감 없이 면적 증감 있으면 안 됐고, 면적 증감 없이 경계 위치가 잘못된 것은 직권 정정할 수 있다.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이제 축척 변경 와볼게요. 자, 우리 축척 변경이 70페이지입니다. 지금 축척 변경이 지금도 종종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도면이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다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는 지금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정밀하지 못한 게 지금 도면들이 많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거기 한번 도면의 축척을 소관청이 바꿔놓은 건데, 거기 70페이지 한번 한번 들어볼게요. 거기 볼게요. 일정한 마을의 도면이 축척이 작아서 2,400분의 1은 작은 축척이죠, 그죠? 작아서 경계나 면적 분행이 끊이지 않을 때 지적소관청이 어느 마을의 도면을 큰 그림, 즉 500분의 1로 바꾸어서 등록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자, 이 경우 새로 측량해서 등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면적 증감이라서 우리 돈 문제가 대두돼서 일정한 절차, 청산 절차를 거쳐서 도면을 정밀한 그림으로 바꾸어서 등록 행위를 말하는데, 그 오산시의 원동지구의 축척 변경 이렇게 나와 있나요? 그래서 오산시에서 한 지금 5, 6년 전에 원동지구에 이 편한 세상의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축척을 바꿨거든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거 볼게요. 지금 오산시에 이런 원동지구, 대전의 대덕군가 어디서도 2년 전인가 했더라고요. 자, 이런 땅들이 있다고 보세요. 뭐 수백 필지가 있는데 오산 원동지구에 요 세 필지만 대상할게요. 11번, 12번, 13번 이렇게 돼 있다가, 요게 이제 우리 도면에 이제 지적도에 그 당시 축척 2,400분이 됐어요. 그 2,400분의 제금 도면 1cm에 우리 실제 땅의 거리가 24m가 줄여서 등록이 됐죠, 그죠? 그럼 이제 땅의 모습들이 이게 축소해서 이렇게 등록이 돼 있을 거예요. 자, 11번, 12번, 13번. 그리고 우리 2,400분의 지역에 토지 대장에다가 면적을 등록할 때는 정수 단위였어요, 소유점 한 단위였어요? 정수 단위죠, 그죠? 500, 600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두 필지가 측량했더니 11번 토지는 199.6이 나왔고 12번 토지는 200.4가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때 우리 그 다음 자가 5, 미임 5를 초과하면 어떻게 했죠? 올렸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200으로 이렇게 등록이 돼 있었고요. 5 미만은 버렸죠, 그죠? 그렇게 200으로 이렇게 등록이 돼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 지역이 이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 지상에서 이 땅을 분할해서 이렇게 팔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분할이 되면 한 필지 규모가 커요, 작아져요?
작아지죠. 그죠? 그래서 이 작아져서 요거 가지고 2,400분의 가지고 측량했더니 어떤 마을 전체가 내 땅 경계 분쟁이 끊이지 않고 또 이 지역은 땅값이 올라가서 1제곱미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0.1제곱미터가 중요한 지역이 됐는데 1제곱미터까지만 등록시켰더니 요 11번 토지 소유자들은 0.4제곱미터 부당 이득 보고 12번 소유자들은 0.4제곱미터 손해를 입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마을이 이렇게 도면이 축척이 작아서 경계 면적 분쟁이 끊이지 않을 때 소관청이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새로 측량을 통해서 그 지역의 도면을 다시 큰 그림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500분의 1로. 그럼 500분의 1 지역은 도면 1cm의 실제 땅의 거리가 5m만 등록이 되면 되죠. 그죠? 그럼 이제 땅의 모습이 큰 모양으로 이렇게 확장돼서 이제 측량하면 편할 수 있고 또 이 500분의 1 지역은 면적이 어디까지 구해서 등록시켰죠? 소유권. 그럼 면적 분쟁도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떤 지역에 도면이 축척이 작을 때 국가가 어떤 새로운 측량을 통해서 그 마을의 도면을 큰 그림으로 우리 2,400분의 1이 작은 축척이죠. 그죠? 500분의 1 이렇게 바꿔놓는 것을 우리가 무슨 변경을 한다고 하더라? 축척 변경. 근데 이 축척 변경할 때 새로 측량해서 이제 면적을 등록시키기 때문에 축척 변경하기 전의 면적과 축척 변경 후의 면적의 차이들이 있죠. 그죠? 이 차이들을 국가가 소유자들한테 돈잔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무슨 절차? 청산 절차. 그래서 이제 축척 변경 이제 청산 절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제 축척을 변경할 것인가 쭉 보거든요. 자, 우선 첫 번째. 축척 변경은 도면에서 축척을 바꾸는 거죠. 그죠? 우리 도면은 지적도도 있고 임야도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국가에서는 축척 변경을 어디에서만 하냐면 지적도에서만 해요. 그럼 어디에서는 안 한다는 거죠? 임야도. 왜냐면 우리 임야도는 축척이 3천, 6천 두 가지죠. 그죠? 바꿔봤자 의미가 없어요. 갖도도 정수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축척 변경할 때 임야도에서 한다 이렇게 나면 무조건 틀리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만? 지적도. 그리고 지금 도면의 정밀성을 높이기 하기 때문에 아까 2,400분의 1 큰 축척이에요? 작은 축척이에요? 그렇죠.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꿔 500분의 1 큰 축척이죠. 그죠? 그 바꾸는 것만 축척 변경이 이제 반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축척 변경할 때 종래에는 소관청이 직권했는데 지금은 소유자들의 뭘 통해서? 그렇죠. 예, 신청을 통해서요. 그럼 어떤 대상 토지냐? 잦은 토지 이동이라고 나와요. 잦은 토지에 대해서 분할이에요, 분할. 분할이 자주 일어나면 한 필지 규모가 작아져요, 커져요? 작아져서 이 소축적 가지고 측량이 경계 면적 분쟁이 끊이지 않을 때라는데 두 번째는 그 마을에 서로 다른 지적도의 축척이 있을 때 이 마을의 도면의 통일성을 위해서 축척을 바꿀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이제 절차적 요건이 이제 중요해요. 자, 우리 절차적 요건에서 우선 요 축척 변경할 때 지금 이 마을 주민들이 이해관계가 얽히죠.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토지 소유자들의 몇 분의 몇 동의는 어디야 돼요? 그렇죠. 3분 이상의 동의를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소유자들하고 이 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축척 변경 위원회라고 나타나요. 그 사람이 나타나서 이 지역의 축척을 바꾸더라도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아닌지 심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럼 경제적으로 타당하다라고 심의 의결이 떨어지면 소관청이 하니까 자기 상급단체 누구의 승인? 시 도지사 승인. 아까 여러분 승인 받는 거 세 가지 있었죠. 반지축이죠. 그죠? 거기 이제 축척 변경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어떤 마을에 이렇게 원동 지구의 땅의 축척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자, 요런 절차를 거쳐서 지금 축척을 바꾸는 것은 이렇게 원동 지구의 수백 필지예요. 그 일정한 지역의 축척을 바꿀 때 이런 절차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땅을 바꿀 때 개별 필지를 축척을 바꿀 때는 이런 절차 필요 없이 축척을 바꿀 수 있는 경우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나오는데 우리 합병시키기 위해서 축척을 바꾸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합병. 그때 이런 절차가 필요치 않아요? 아까 합병이라는 것은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거죠. 그죠? 그럼 축척이 다른 토지들은 합병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럼 이 토지 축척을 바뀌어야만이 합병할 수 있죠. 그죠? 이건 지금 개별 필지의 축척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뭐 축척 변경 위원회나 시도의사 승인 필요 없이 축척을 바꿀 수 있고 또 하나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바뀔 때예요. 자, 우리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 제외된 토지라는 것은 역시 개별 필지거든요. 이런 토지의 축척을 바꿀 때 이런 절차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그렇죠. 필요치 않고 이제 축척을 바꿀 수 있어요. 우선 여기까지 잠깐 먼저 볼게요. 자, 우선 자, 제일 밑에 의의부터요. 70페이지. 자,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나 또는 지적 소관청이 어떻게? 직권으로 임야도가 아니라 무슨 도 써 있죠?
그렇죠.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슨 축적을 무슨 축적? 그렇죠. 작은 축적을 큰 축적으로 바꿀 수 있는데, 자, 어떤 지역이냐? 잦은 토지도 아까 이게 분할이라고 있죠, 그죠? 분할이 자주 일어나면 한 필지 규모가 작아서 소축적으로는 지적 측량 성과의 결정이나 토지 이동에 따른 정리가 곤란할 때 정밀성을 높이게 할 수 있고, 또 동일한 지번 부여자 간에 서로 다른 축적의 지적도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자, 절차 나오죠? 제일 먼저 토지 소유자 몇 번의 몇 동의? 3분의 1 동의. 다음에 어떤 위원회 심의 의결? 축적 변경 위원회 심의 의결 거친 다음에 누구의 승인? 시 도지사의 승인. 근데 다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다음은 축적이 바뀌더라도 시도지사 승인 받지도 않고 축적을 바꿀 수 있는 두 가지가 나오죠, 그죠?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합병하기 위해서 축적을 바뀌든지, 또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 아닌 토지로서 당해 사업 시행적에서 뭐 돼? 그렇죠. 제외된 개별 필지의 축적을 바꿀 때 이런 절차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 우리 암기사항이 숫자가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걸 잘 기억해야 되잖아요. 우리 몇 시? 20시. 몇 분경? 30분경에 여러분이 기분이 꿀꿀해서 청산가리 몇 개 먹었어요? 15개. 죽지는 않고 고통만 몇 배? 20배. 그리고 66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네, 요걸 여러분이 잘 기억합니다. 자, 우선 이렇게 시도지사 이제 승인이 떨어지면 소관청이 요 마을에 축척을 바뀌다고, 자, 축척 변경 시작하겠다는 시행 공고를 하게 되는데, 그 시행 공고가 며칠 이상? 20일. 그래서 20시예요. 시행 공고가 20일 이상 한다 해서 20시. 이렇게 시행 공고한 다음에 이 공고할 때 소유자들한테 이제 협조점 의무를 부과해요. 너희들이 지금 현재 지상에서 어디에 지금 경계가 가지고 있는지 이 경계점을 이 지상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달라고. 근데 이 경계점 표시는 소관청부터 현재 소유자들에서 잘 알겠죠, 그죠? 그래서 축적 변경할 때 이 경계점 표시만 누가 하냐면 그 소유자나 점유자가 하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다 소관청이 하는데, 그 소유자들은 요 시행 공고가 있는 날부터 며칠 내, 그래서 30일 내 자기들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점에다 이 경계점인 말뚝을 이렇게 다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몇 시? 20시. 몇 분경? 30. 예, 그 30분경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이게 경계점이 표시되면, 자, 새로운 축척에서 500분에서 새로 측량을 통해서 그 지역에 이제 토지의 이제 표시사항을 결정하거든요. 그때 혹시 기억나나요? 이 표시사항을 결정할 때 여러분 지번 있죠, 지번. 지번 기억나시죠? 자, 축척 변경은 지적 무슨 측량을 준용했죠? 지적 확정 측량을 준용했죠, 그죠? 그 확정 측량은 종전에 있는 지번 중에서 뭐만으로 된 거? 그죠? 본번만으로 된 거. 우리 지축행위 본번으로 확정돼 안 겠잖아요, 그죠? 이 얘기죠, 여러분. 아까 분할이 축적 변경하기 전에 분할이 많이 이루어졌죠, 그죠? 그럼 11번 토지가 4필지 분할되면 하나는 11, 하나는 11의 1, 11의 2, 11의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축적 변경이 때 새로 지번을 붙여야 되죠, 그죠? 그때는 종전에 있는 지번 있잖아, 그죠? 그 지는 뭐만으로 된 거? 그렇지. 본번만으로 된 것 가지고 새로 붙인다는 거지. 부번 붙이지 않고 우리 지축행위 본번으로 확정됐다 안 겠잖아, 그죠? 그거 보호 부분이. 자, 그럼 이제 새로 측량해서 지번을 정하고, 자, 면적이 결정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우리 축적 변경 하기 전하고 축적 변경 후에 면적의 차이가 있죠, 그죠? 그럼 이 면적 차이에 우리가 돈잔치하는 것을 뭐 한다? 청산. 그럼 면적 차이가 얼마가 일어나는지 각각 필지별로 이렇게 보세요. 이 지번별로 조소를 작성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세 가지 우리 지번별로 조소를 작성해 볼게요. 자, 보세요. 아까 몇 실 이상 시행 공고했죠? 20일 이상 시작하겠다는 공고죠, 그죠? 시행 공고 시작 공고요. 그 다음에 우리 토지 소유자가 경계점 표시 있었죠, 그죠? 며칠 내? 30일 내, 그 30분 경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새로 측량해서 이제 토지의 표시상 결정할 때 이제 면적입니다. 아까 지번은 확정 측량 준용했잖아요. 자, 축적 변경하기 전에는 면적이 다 200제곱미터 있었어요. 11번, 12번, 13번 토지. 축적 변경 후에는 대개 소유점 한 단위 나오죠, 그죠? 근데 계산하기 쉽게 해서 정수 단위 나왔다 보세요. 자, 11번 토지는 210이 나왔고 200이 나왔고 180이 나왔네요. 그럼 이런 증감 면적 있죠, 그죠? 11번 토지는 10제곱미터가 늘어났고 이건 제로고 이건 마이너스 20제곱미터 부족이죠, 그죠? 그럼 요거에 대해서 돈잔치하는 것을 우리가 뭐 한다? 청산. 근데 우리 청산금을 하기 앞서서 증감 면적은 나왔죠, 그죠? 근데 각 필지에 여러분 가격을 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로 옆에 있는 땅들은 조금 비싸게 있고 떨어져 있는 땅은 싸겠죠, 그죠? 그래서 요 가격을 곱하는데 이 가격은 누가 결정하냐면 아까 축적 변경 위원회라고 있었죠, 그죠? 그 축적 변경 위원회에서 가격을 결정해요.
근데 결정하기 앞서서 지적소관청이 요 지역의 지금 개별 공시지가가 얼마니까 요 시행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요걸 참작해서 가격을 산정해달라 미리 조사해서 축적비용을 줘요. 그 축적비용을 산정했더니 자 11번 토지는 도로 옆에 붙어서 제곱미터당 10만원짜리 이거는 8만원짜리고 9만원짜리네. 그럼 여러분 증감 면적에다가 가격을 곱하면 청산금들이 나오겠죠. 그죠? 청산금 나왔어요. 자 11번 토지는 100만원이 늘어났네요. 그죠? 12번 토지는 제로죠. 그죠? 13번 토지는 180만원이 부족하죠. 그죠? 이렇게 청산금이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 청산금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우리 청산금에 대해서 우리 자 돈 나왔다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여기서 안 써 있는데 나중에 이 청산금을 여러분 산정하지 않는 경우가 여러분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자 청산금을 산정하지 않는 경우인데 자 증감 면적이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자 증감 면적이 허용 범위 루트로 돼 있어요. 그때 신고 면적에 증감이 없는 것으로 없는 걸로 봐서 청산하지 않고 또 돈이니까 소유자 전원이에요. 전원. 우리 조금씩 늘어나니까 복굴복이니까 우리 청산하지 말자라고 전원이 자 무청산 특이하게 서면으로 합의가 되면은 청산금을 산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없으면 이제 청산금이 산정되면 청산금이 얼마 나왔다고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청산금을 이제 공고를 해요. 아까 청산간이 몇 개 먹었죠? 15개. 그래서 저 10월 이상 청산금을 공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 늘어난 사람 줄어든 사람 있었죠. 그죠?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늘어났고 어떤 사람은 180만 원 줄어들었죠. 그죠? 그래서 늘어난 사람들은 돈 내세요. 줄은 사람들은 돈 받아가세요. 납부고지나 수령통지서를 보내게 돼 있거든요. 납부고지나 수령통지서. 그 아까 고통이 몇 배죠? 20배. 그래서 20일 내에 납부고지 수령통지서를 보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늘어난 사람들은 소관청한테 내야 되겠죠. 그죠? 자, 소관청에 낼 때 몇 개월 내에 내고? 6개월. 자, 줄어든 사람들은 소관청이 줄어든 사람한테 지급해야 되겠죠. 그죠? 이것도 몇 개월? 6개월. 예, 옛날에는 우리가 3개월 내에 내고 소관청은 6개월 내에 지급해 줬어요. 그 자기들이 먼저 가져가서 국가가 나빴다 그랬거든요. 그때 한 2년 전에 이게 바뀌었어요. 66으로. 우리도 몇 개월에 납부? 6개월. 소관청도 몇 개월에 주? 6개월. 이렇게 66으로 바뀌었어요. 자, 근데 청산금을 내려왔는데 너무 작다, 너무 많다 이럴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의신청할 수 있거든요. 자, 이의신청은 통지받아서 몇 달 내? 그렇죠. 한 달 내에 우리가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의신청이 없으면 자, 우리 늘어난 사람과 줄어든 사람 차액 처리가 있겠죠. 그죠? 아까 한 사람 늘어난 사람은 한 100만 원 늘어났고 하나는 180만 원 부족했죠. 그죠? 이 차액 처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부담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초과액은 자기들이 수입을 하고 부족액은 자기들이 이제 부담을 하게 돼 있어요. 초과액은 수입하고 부담하고. 자, 그럼 이제 청산금 지급 증빙서 다 끝날 수 있죠. 그죠? 그럼 소관청은 이 지역은 축척이 다 바뀌었다고 축척 변경 끝났다고 시작했다가 아니라 끝났다는 공고를 해요. 그걸 축척 변경 무슨 공고? 확정 공고. 네, 청산금 납부 지급이 다 마치면 확정 공고하고 이 확정된 공고일에 토지에 뭐가 있는 것으로? 이동. 지목 면적이 요때 바뀐 것으로 인정해줘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면적이나 이렇게 지번 같은 게 바뀌었으니까 우리 등기소에 등기를 부탁할 수 있죠. 그죠? 그걸 뭐 한다고 그러죠? 등기? 촉탁. 예. 그 지적 공부를 이제 정리하고 등기를 촉탁하게 돼 있어요. 자, 요 내용이 이제 축적 변경에 대한 절차예요. 그래서 아까 제일 먼저 토지 소유자 3분 이상 동의 받았죠. 그죠? 그런 다음에 요 축적 여기 통지하는까지 자, 등기 촉탁까지 한 실무 상황에서는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차를 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숫자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우리 숫자를 지금 암기했죠. 그죠? 숫자를 우리 한번 잠깐 가볼게요. 우리 숫자를 아까 이렇게 했었잖아요. 몇 시? 20시. 그 20일 이상 시행 공고죠. 그죠? 몇 분경? 30분경. 30일 내에 경계점 표시 있었죠. 그죠? 예. 그럼 우리 돈 나왔죠. 그죠? 청산가리 몇 개죠? 15개. 그래서 청산 공고가 15일 이상이죠. 그죠? 그럼 늘어난 사람 돈 내세요. 줄은 사람 받아요. 납부 고지 수령 통지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고통이 몇 배죠? 그렇죠. 20배. 그죠? 우리는 몇 개월에 납부? 6개월. 소관청은 몇 개월 지급? 6개월. 66이죠. 그죠? 그럼 몇 달에 우리가 이의신청? 한 달. 그래서 아까 66, 1. 그래서 아까 몇 시? 20시. 몇 분경? 30. 청산가리 몇 개? 10달. 고통이 몇 배? 20배. 그래서 66일 있었죠. 그죠? 요것만 여러분이 암기를 해놓으면 그 축적 변경의 숫자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 요 부분에서 숫자가 자주 나오죠. 자, 우리 책 한번 쭉 볼게요. 자, 71페이지부터 보세요. 자, 거기 시행 공고 써 있죠. 그죠? 숫자 말을 그러면 시행 공고는 시작하겠다는 공고잖아요. 그죠?
며칠 이상? 그리고 20일 이상. 그럼 거기 있죠. 5번을 조금 주의해야 돼요. 우리 경계점을 표시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거기 그 경계점 표시를 소관청이 해요? 소유자가 해요? 그래요. 요것만 소유자가 해요. 소유자 점유자들은 시행 공고가 있나 며칠 내? 30일 내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다가 경계점 표시를 설치해야 한다. 의무죠. 그죠? 그럼 이제 경계점이 표시되면 새로 측량해서 지번 면적 결정하겠죠. 그죠? 그리고 2번에 지번 보세요. 축적 변경 시행 지역의 지번의 부여는 지정 무슨 측량? 확정 측량. 확정 측량 뭐만으로 된 거? 그렇죠. 본번만으로 된 것 가지고 부여해주고. 자, 가로 3번 보세요. 면적 측정 결과입니다. 축적 변경 전의 면적과 축적 변경 후의 면적의 오차가 허용 범위 때는 이때는 축적 변경 전의 면적을 결정 면적에서 이때는 청산하지 않아요. 근데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축적 변경 후의 면적을 결정 면적에서 청산하겠죠. 그죠? 자, 근데 그 지적 공부 정리가 정지된다고 돼 있죠? 이 얘기는 이게요. 여러분 잠깐 볼게요. 자, 옛날 도면 가지고 지금 측량해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새로운 도면을 만들어야 그거 가지고 새로 측량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 확정이 되기 전까지 요 옛날 도면 가지고 측량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측량을 정지시켜요. 그게 나오거든요. 보세요. 지적소관청은 축적 변경 시행 기간 중에는 축적 변경 시행 지역 안에 지적 공부 정리와 거기 축적 변경 지적 공부 정리를 또 경계 복원 측량은 축적 변경 확정 공고일까지 뭐 한다? 정지시켜. 다만 아까 말뚝박는 측량을 할 수 있었어요. 그것만 제하고는 다 정지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 증감 면적에 대해서 우리 돈잔치하기 위해서 얼마 증감이 일어난지 지번별 조서 작성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그 뒷페이지 보죠. 자, 아까 지번별 조서 작성해서 면적 증감이 일어났죠. 그죠? 그러면 그 돈잔치하는 것을 청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청산금 산정 보세요. 자, 청산금이란 축적 변경으로 면적 증감이 있을 때 증가된 면적과 면적만큼 징수하거나 반대로 감소된 면적에 따라서 손실액을 소유자들한테 보상해 주는 것으로서 다음 두 가지는 청산금을 산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죠? 첫 번째는 증감 면적이 허용 범위 뭐든지 이내 때는 신고 면적에 증감이 없는 걸로 봐서 청산하지 않고, 두 번째는 소유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서면으로 합의되면 청산금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자, 청산금 산정 보세요. 1번. 청산금은 지번별 증감 면적에다가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했죠. 그죠? 근데 이 금액은 누가 결정한다? 축적 변경위원회. 그게 2번이죠. 자, 증감 면적에 대해서 청산을 하고자 할 때는 그 축적 변경 위원회에 걸쳐서 위원회가 지번별 제곱미터를 정할 때, 자, 이 경우 이렇게 써 있네요. 지적소관청은 시행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시행 지역 안에 지번별 제곱미터 금액을 미리 조사해서 축적 변경해 준다고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러면 자, 청산금이 나오면 자, 청산금이 얼마 나왔다고 주민들한테 알려줬죠? 청산가리 몇 개 먹었어요? 15개. 그래서 청산금 공고를 15일 이상 해서 일반인들한테 열람하게 돼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늘어난 사람 돈 내세요, 줄은 사람 받아가세요, 납부 고지 수령 통지서 보냈죠. 고통의 몇 배? 20배. 20일 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납부 고지 수령 통지서 보냈고, 자, 니은은 우리는 몇 개월 내에 납부? 6개월. 소관청도 몇 개월 내에 지급? 6개월. 그래서 66에서 국가가 안 납부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거기 그 디귿 보세요. 자, 청산금을 교부할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면 청산금을 뭐 한다고요? 공타. 뭐 안 내면 뭐 지방 체납에 의해서 강제 징수해 간다. 그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자, 너무 많다, 너무 작다, 숫자가 하나 더 나오죠. 그죠? 우리가 이의신청할 수 있었잖아요. 그럼 몇 달 내? 그렇죠. 한 달 내에 지적소관청에 가서 우리가 이의신청하면 그 2번은 축적변경위원회에서 한 달에 대한 이의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지적소관청은 그 결정 내용을 신청인한테 통지합니다. 자, 오른쪽에 수입부담 보세요. 자, 청산금을 산정 결과 증가된 면적과 감소된 면적의 차액이 생겼을 때 초과액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뭐하고? 수입을 하고, 부족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대개 이 시즌에 들어가는 게 되게 부족합니다. 자, 마지막에 확정 공고죠. 청산금 지급 징수 끝나면 소관청은 몇 달 이런 게 없죠. 그죠? 지체 없이 축적이 다 바뀌었다고 확정 공고하고, 이 확정 공고일에 토지에 뭐가 있는 것으로, 그렇죠, 이동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큰 목차 보시면 돼요. 6번은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 등기 촉탁함으로써 마친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자, 큰 2번 보세요. 아까 축적 변경할 때 어떤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쳤죠? 그렇죠. 예. 축적 변경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쳤죠. 그죠? 그래서 거기 축적 변경 위원회가 나오는데 우선 인원수는 5인에서 몇 명? 10은 5, 20이죠. 그 중에서 토지 소유자가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 자, 여러분 이게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아까 축적 변경할 때 그죠? 그 마을 주민들이 100명이면 토지 소유자 몇 분의 이상 동의 받았죠? 3분의 이상 동의 받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축적 변경 위원회죠. 그죠? 위원회는 5인에서 10인이거든요. 그 중에서 토지 소유자가 몇 분의 이상? 6명 이상이 토지 소유자 된다 그죠? 그죠? 그 소유자가 2번 나와요. 무슨 말겠나요? 그 제일 먼저 축적 변경할 때 토지 소유자의 2분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러면 X에 몇 분의 몇 동의? 3분의. 그것도 이렇게 축적 변경 위원회는 5인에서 10인인데 그 중에서 토지 소유자가 3분의 2 이상해야 된다 이러면 X에 X. 그러니까 동의를 몇 분의 몇? 3분의 이상이고 소유자 2번 나오는데 축적 변경 위원회가 5인에서 10인 중에서 토지 소유자가 몇 분의 몇? 그렇죠. 2분의 이상이 토지 소유되고 그리고 5인 이하할 때는 누군 시키고 안 시키면 싸움 나니까 전원은 위원으로 위촉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위원장은 지적 소관청이 당신이 똑똑하니까 하라라고 지명합니다. 위원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위원은 토지 소유자와 지적에 관한 이렇게 전문가로 구성돼요. 이 두 위원 중에서 이제 지적 소관청이 위원장을 지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는 기능이 나와 있는데 그 시청 청소 나중에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그 축적 변경 시행 계획 돈 대개 돈 이 사람들이 하죠. 그죠? 아까 제곱미터 가격과 청산금 산정에 관한 사항, 청산금에 대한 이의 산정, 또 지적 소관청이 부탁한 요 4가지 사항을 축적 변경에서 심의 의결하고요. 회의할 때는 요거 숫자 회의 5일 전까지 이런 회의한다고 사전으로 서면에 이제 통지하게 돼 있고 그 의결 정도수는 과반수 출석에서 개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이제 의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우선 구성 보세요. 설치. 축적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지적소관청에 축적표에 두는데 5인에서 10인인데 그 중에서 토지 소유자 몇 분의 1? 2분의 1. 요거 하고 여러분 앞 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앞에 71페이지 제일 위에 절차 있죠. 그죠? 거기에 동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축적 변경 시행 지역이 100명이면 그 중에서 몇 분의 몇에서 동의를 어디에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이건 토지 소유자 3분의 2. 소유자가 2번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걸로 여러분이 숫자를 기억을 좀 해 두시라 그 얘기고. 자, 다시 보세요. 자, 거기 73페이지. 이중 토지 소유자가 2분의 이상이 되고 3번은 5인 이하할 때는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자, 위원. 축적 변경 시행 지역의 토지 소유자 중에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와 지적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소관청 위촉하고. 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관청이 지명한다. 아까 심의 의결은 시청 청소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시행 계획과 청산금과 제곱미터 가격과 청산금에 대한 이의 산청과 소관청이 부탁한 사항들 했었고. 자, 회의. 거기 의결 볼게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하고. 자, 통지는 회의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이런 회의한다고 뭐 숫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요게 지금 이제 축적 변경인데 다시 한번 그 앞에 거 떠들어 볼게요. 자, 앞에 우리 그 70페이지에 그 오른쪽에 절차 있고 거기 숫자 나와 있죠. 그죠? 몇 시? 20시. 몇 분경? 30분경. 청산가리 몇 개? 6개. 고통이 몇 배? 20배. 661. 예, 661. 그거 잘 기억해 두시고. 자, 뒤에 이제 넘어가죠. 아, 거기 문제 하나만 또 가볼까요? 문제 보세요. 82페이지에 7번 문제 가보죠. 자, 축적 변경에 따른 청산금 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에서 29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지적소관청이 청산금의 결정 공고한 날부터 아까 고통이죠. 그죠? 납부, 고지, 수령, 통지. 고통은 몇 배? 20배. 예, 20일 했었죠. 그죠? 자, 2번은 청산금을 납부, 고지받아. 고지받아. 한 1년 내에 냈어요. 6개월. 여기 2번이 틀렸네요. 그죠? 66이 틀렸죠. 자, 우리는 몇 개월에 소관청 우리한테 지급?
6개월, 여기 6개월, 66이 되죠. 4번은 소관청은 지급한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한 공탁했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5번에 이신청할 수 있었죠. 그죠? 이신청은 몇 달에 할 수 있죠? 그렇죠. 한 달에. 여기 있어요. 그리고 그 숫자 하나만 기억하시면 이 축적 변경 절차도 여러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토지 이동의 이제 신청권자 가볼게요. 자, 토지 이동의 신청권자인데요. 우리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뭐 신규 등록자나 이렇게 발생하면 누가 가서 구청에 가서 토지 이동을 신청할 것이냐? 소유자가 가겠죠. 그죠? 네, 소유자가 갑니다. 근데 이 소유자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 대신 갈 수 있는, 대의라는 것은 대신이거든요. 그 대신 갈 수 있는 네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행사 공책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한 것 같은데, 자, 국가가 토지를 취득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국가 자체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국가 토지를 관리하는 그 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장들이 가가지고 대신 국가 땅, 우리 국가가 토지 같은 거 수용할 때는 분할해서 수용할 수 있죠. 큰 거죠. 그죠? 그때는 그 기관장들이 가서, 행정기관장들이 가서 한다. 그 얘기고요. 두 번째는 우리 공공사업 할 때는 그 공공사업의 사업 시행자들이 가서 할 수 있었어요. 그 사업 시행자들이 가서 뭐 도로 같은 거 이렇게 아까 수확도 철저히 하고 유의 있었어요. 예, 그런 사업할 때 그 지목 변경은 사업 시행자들이 소유자를 대신 가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아파트 땅이죠. 그죠? 아파트 땅은 주공해가지고 한 필지로 합병을 원했었죠. 그죠? 근데 아파트는 10세대 이상이면 아파트 관리인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그 공동주택에서는 그 관리인들이 가서 아파트 땅을 한 필지를 이렇게 합병을 대신할 수 있어요. 아파트 땅 이렇게 10필지 되는 것은.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민법 404조에 그 대의 채권자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매수인이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1필지 일부는 살 수 있죠. 그죠? 그렇지만 뭐 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죠? 분할. 근데 소유자가 분할을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서 그 자기 부분을 분할해놓고 자기 부분들에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네 사람은 그 토지 소유자들이 할 것을 토지 이동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아까 단순히 이렇게 나오면 돼요. 지상권자와 전세권자는 대신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1필지 일부는 대신 갈 필요가 없죠. 이것도 1필지 일부의 성립이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신해 주지,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나온 사람이 요 지상권자가 대위에서 갈 수 있다, 전세권자가 대위에서 갈 수 있다 이러면 O다 X다. X다. 그거 하나만 이렇게 행사 공책 요 사람들은 대신할 수 있고, 그 얘기가 지금 첫 번째 나와 있죠. 그죠? 2번 볼게요. 자, 74페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자들은 이 법에 따라 소유자가 갈 것을 대신할 수 있는데 다만 등록상의 오류 정정은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럼 오류 정정은 소관청의 직권이나 소유자의 뭘 통해서만? 신청을 통해지 제3자가 가서 오류 정정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자, 국가가 토지를 취득할 때는 그 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갈 수 있고, 자, 공공사업할 때는 그 사업 시행자들이 가서 대신할 수 있고, 그 아파트 땅은 공동주택의 관리인들이 가서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법 404조의 대의채권, 이게 매수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토지 일부에 대해서 매매로 인해서 매도인이 토지 분할 후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되는데 분할하지 않으면 매수인인 채권자는 이전 등기 청구권에서 대신 분할 신청할 수 있다. 근데 단순히 거기 지상권자나 전세권자, 임차권자 이런 사람들은 할 수가 없고, 자, 마지막으로 큰 3번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 이동 신청의 특례라고 써 있죠. 그죠? 자, 요건 뭐냐면 아까 개별 필지는 소관청에 가서 소유자들이 가서 신청을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요즘이 개별 필지가 아니라 수백 필지가 관여되고 수백 명의 주민들이 관여되는 신도시가 생기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이라는 거예요.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서 이 토지 이동이 발생했을 때 소유자들한테 맡겨놓으면 하는 사람, 아는 사람, 또 하는 시점이 다 달라서 국가가 세금을 거둬야 시점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에서는 이 지역은 특례를 인정해서 그 지역에 토지 이동이 발생했을 때는 누구는 가서 신청할 수 없고, 그렇죠. 개별 소유자는 신청할 수 없고, 누구만이 신청할 수 있고? 사업 시행자, 그 LH 공사 있죠. 그죠? 자, 이런 사람들이 독점적으로만 신청할 수 있게끔 법이 특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 우리 도시개발 사업 이렇게 나오죠. 그죠? 거기 무슨 뭐 소유자가 무슨 토지 이동을 신청한다 이렇게 나오면 X에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사업 시행자만이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 근데 예외로 나와요. 다만 이제 주택법에 의한
공동 사업 수행자가 파산돼서 도망을 갈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그 사업 시행자 할 수 없으니까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나 입주 예정자들이 가서 대신할 수 있고, 여기도 토지 소유자는 할 수가 없고요. 자, 그리고 이 도시개발 사업은 금방 끝나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이 소유자들한테 신고 의무를 부과해요. 그래서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사유가 발생 며칠 내 15일 내 이런 사업한다는 것을 지적 소관청한테 알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신고가 된 지역은 이 사업이 시작 때부터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누구 외에는 사업 시행자 외에 토지 소유자들은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가 없고요. 여기 3번이 작년에 시험이 나왔었어요. 우리 지적은 지적 형식주에서 여러분 땅의 지목이 전에서 대주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적 공부에 등록돼야만이 효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도 등록돼야 효력이 있다 보면 등록 시점이 다 달라서 세금을 걷어가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등록된 때가 아니라 공사가 뭐한 때? 준공 때. 끝났을 때 토지 이동이 있는 걸 봐요. 근데 작년에 공사가 착수했을 때 토지 이동이 있는 걸 본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공사가 뭐 할 때? 준공. 완전히 끝났을 때 토지 이동을 보시고, 이 지역에 이제 환지를 수반할 때는 그 사업 시행자가 환지 사업 완료 신고서로서 토지 이동 신청에 가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세 가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 토지 이동을 누구만이 한다? 사업 시행자. 며칠 내 신고해달라? 15일. 토지 이동이 발생한 시점은 공사가 뭐한 때? 준공된 때, 완공된 때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자, 보세요. 여기부터. 자, 도시개발사업 74페이지입니다. 농어청 정비사업, 그 밖에 관계법령에 토지개발사업으로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누구만이 사업 시행자만이 그 지적소관청에 토지 이동을 신청한다. 근데 거기 예외가 나와 있죠. 그죠?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없다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나 입주 예정자들이 할 수 있고, 자, 오른쪽에 그 신고 의무를 부과하죠.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들은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사유가 발생한 며칠 내 15일 내에 와서 지적 소관청에 와서 신고해달라. 자, 그러면 2번 도시개발 사업의 착수 변경 신고가 된 그 토지는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누구 외에는 사업 시행자 외 일반 소유자들은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없다. 그래서 거기 3번은 소유자가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한테 신청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게 나와요. 볼까요? 사업의 착수 변경 신고가 된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 이동을 원할 때는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이동을 신청하도록 뭐 하죠? 요청. 자기는 못하니까. 그럼 요청받은 사업 시행자들은 사업이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소관청에 신청하고. 4번 이 도시개발 사업이 우리 공법에 환지 배우죠. 그죠? 환지를 수반할 때는 이 환지 사업 완료 신고서로서 토지 이동 신청에 가름한다. 그렇게 보시고. 자, 토지 이동 시기.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토지 이동은 토지의 형질 변경의 공사가 뭐한 때? 준공, 착수한 때가 아니라 준공된 때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고요. 자, 76페이지 이제 그 지적 공부의 정리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우리 지적 공부 정리라는 건 이거예요. 아까 여러분 지적 공부에 등록사항에 오류 정정이 있었죠. 맞죠? 오류 정정은 잘못 적힌 거 바로 잡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지적 공부 정리는 적법하게 바꾼 것을 변경해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적 공부에는 자, 소지 지번 지목 면적과 소유자가 이렇게 적혀 있죠. 그죠?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에다가 집을 지면 지목이 전에서 대로 바뀌죠. 갑이 이 땅을 을로 팔으면 을한테 바뀌죠. 그죠? 그럼 요걸 바꿔놓아야 되죠. 그죠? 요거 우리가 뭐 한다고요?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적 공부 정리라는 것은 토지 이동, 뭐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바뀌었든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토지 대장에 있는 내용들을 소관청에 바꾸어서 등록하는 것을 지적 공부를 뭐 한다? 정리. 자, 정리할 때 공무원이 정리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자기들 내부 문서로서 이 결의서라는 것을 작성해서 정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우리 토지 이동이 발생할 수 있죠. 그죠? 지목이 바뀌는 것은 토지 이동이라고 했잖아요. 토지 이동이 발생했을 때는 무슨 정리 결의서? 그래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 아까 이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할 수 있었죠. 그죠? 그럼 소관청이 어떻게 정정? 직권 정정했다. 그죠? 또 여러분 소유자 부분을 정리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소유자분이 변경돼서 정리할 때는 무슨 정리 결의서? 소유자. 이런 밖에 나오면 안 돼요. 뭐라고? 똑같은데 토지 이동이 발생했을 때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서 정리한다 이러면 안 되겠지. 무슨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 소유자가 바뀔 때가 무슨 정리 결의서?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자, 그러면 자, 우리 지적 공부를 잠깐 볼게요. 토지 이동이 발생했죠. 그죠? 그럼 이 토지 이동이 발생했다는 것은 자, 요 부분이죠. 자, 아까 대장에 지목이 나와 있었죠. 그죠? 지목이 전에서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 자, 저 표시상을 바꾸는 거죠. 그죠? 근데 이 토지 지목은 대장에만 있어요? 등기부에도 있어요? 등기부에 표지부에 있었죠. 그죠? 그래서 등기소에서 이게 바뀐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죠? 그럼 바뀌었다고 등기소에 우리 등기를 부탁할 수 있었죠. 그럼 우리가 뭐 한다고 그랬죠? 등기? 그렇죠. 토지 이동을 정리해 놓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기 촉탁이라는 개념은 기억해야 돼. 자, 누가? 지적? 소관청이, 구청이죠. 그죠? 어디한테? 등기소에. 자, 지적 공부에 등록된 무슨 사항이 바뀌었다고? 표지상. 표시상이 바뀌었다고. 대장에 있는 거기 바뀌었으니까 등기부 표지부 바꿔달라고 부탁하는 걸 뭐라고 한다? 등기 촉탁. 그래서 우리 아까 각종 토지동이 발생하면 다 등기 촉탁했죠. 그죠? 근데 등기 촉탁하지 않는 토지동이 하나 있었잖아요. 무슨 등록? 그렇지. 신규 등록 토지는 아직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등기 촉탁하지 않고. 자, 두 번째. 자, 우리 등기 촉탁은 자, 우리 구청에서 등기소에 등기를 부탁하는 거죠. 그죠? 토지에 무슨 사항이 바뀌었다고? 표시다. 근데 여러분 거꾸로 이 땅에 여러분 소유자가 바뀔 수 있죠. 그죠? 그럼 우리 등기부에 소유권 이렇게 보조 넣기가 돼 있었겠죠. 그죠? 그럼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대장이 먼저 바뀌어요? 등기부가 먼저 바뀌어요? 등기부가 먼저 바뀌지. 그럼 우리가 등기소 먼저 가죠. 그죠? 그럼 등기소에서는 소유권 이전 넣기을 이렇게 해주고 요 소유자는 등기부만 있는 게 아니라 대장이도 있죠. 그럼 대장 소관청에 요 소유자 바꿔달라고 통지서 보내죠. 그죠? 그럼 지적 소관청이 대장에 있는 소유자라는 바꿔놓고 등기소에 뭐 바꿔달라고 부탁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미 등기부에 소유자 바뀌었는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대장에 나와 있는 소유자 부분을 정리해놓고 무슨 부분을 정리해놓고? 소유자 부분을 정리해놓고 구청에서 등기소에 등기 촉탁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등기 촉탁하지 않는 거 두 가지 나중에 이렇게 암기해요. 뭐 없는 자? 소신 없는 자. 뭐 없는 자? 소신 없는 자. 즉 소유자 부분을 정리했다든지 무슨 등록?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다 등기 촉탁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신규 등록과 소유자 부분을 정리한 것은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이런 게 하나 나와요. 저 볼게요. 자, 아까요. 이 면적이나 면적 같은 거 여러분 잘못 자판기 두드려서 면적 같은 것을 직권으로 고칠 수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죠? 그러면 소유자는 고친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구청에서 소유자들한테 고쳤다고 알려줘야 되죠? 그걸 나중에 보내면 이 지적 공부를 정리했다고 통지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걸 지적 정리 통지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지적 정리 통지라는 것은 누구한테? 소관청이 누구한테? 소유자에게. 지적 공부에 무슨 사항을 바꿨다고? 표시사. 표시사항을 고쳤으니까 알으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조금 이따 보시면 내가 할 텐데 이 지적 공부를 정리할 때 통지해주는 여러분 사유가 있고 통지해주지 않는 사유가 있어요. 자, 우선 통지해주는 사유는 자, 우리 소유자가 바뀐 사실을 알 때 통지해줄까요? 모를 때 통지해줄까요? 모를 때 통지해줘요. 그럼 나중에 모를 때라는 것은 세 가지예요. 이렇게 안거든요. 소관청이 어떻게 바꿔놓든지 직권으로 바꿔놓든지. 그죠? 그리고 아까 우리 대의 신청 기억나나요? 그죠? 대신 가서 신청할 때는 소유자가 바뀐 사실을 모르겠죠. 그죠? 또 우리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서는 누구만이 가서 신청했죠? 사업 시행자. 그럼 그 사람들이 가서 신청했을 때는 소유자는 바뀐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소관청이 소유자들한테 통지해줘요. 지적 공부를 정리했다. 그 나중에 암기할 때 이렇게 직권대사 이렇게 암기해요. 무슨 대사? 직권대사는 통지해줘요. 근데 통지해주지 않는 사유가 나와요. 자, 표시상을 소유자가 바뀐 사실을 알 때는 통지해줄 필요가 없어요. 안다는 것은 누구의 신청을 통해서? 그렇죠. 소유자가 신청을 통해서 바뀌었다든지 또 하나는 잠깐 보세요. 지금 무슨 사항이 바뀌었다고 알려주는 거죠? 표시상이 바뀌었다고. 여러분 소유자 부분을 정리할 수 있죠. 그죠? 소유자 부분을 정리하고 소유자들한테 알려줄 필요는 없어요. 이미 등기부에 소유자는 바뀐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소유자 부분을 역시 정리해 놓고는 소관청이 소유자들한테 통지 주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소소는 이렇게 암기해요. 무슨 조는? 소소는 지적 정리 통지 주지 않는다. 우선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자, 등기 촉탁은 무슨 촉탁은? 등기 촉탁은 다 촉탁하는데 그죠? 두 가지만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무슨 등록과? 신규 등록과. 어느 부분을 정리했을 때? 소유자 부분을 정리되는 등기 촉탁하는 것이 아니다. 자, 소관청이 이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고쳐놓고는 알려줬죠. 그죠? 그래,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지적정리 통지. 그 지적정리 통지는 소유자가 알 때 통지 준다. 모를 때. 모를 때. 그래서 요 무슨 대사? 직권 대사는 통지해 주지만 소유자가 알 때는 통지 주지 않는다. 그래서 소소는 통지 주지 않는다. 우선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책. 자, 76페이지. 있어요? 예. 그 지적공부 정리의 의의 보세요. 자, 우리 지적공부 정리란 제일 밑에 보는 거죠. 토지 이동으로 토지의 소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의 변동사항과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적관리상 발생한 모든 사항을 새로 지적공부에 정리하는 것이다. 자, 정리 방법. 토지 이동이 있을 때는 무슨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고, 소유자의 변동에 따라 정리할 때는 무슨 정리 결의서? 소유자 정리 결의서입니다. 자, 오른쪽에. 자, 토지 표시상 정리하고 등기 촉탁하는 거 나오죠. 그죠? 얘가 나왔잖아요. 토지 이동, 즉 지목 변경이나 분할 등에 따라서 구청이 토지 대항에 토지 표시상인 지목 면적을 바꿔놓은 경우 등기소에 그 표제부에 등록된 지목 면적을 바꿔달라고, 즉 변경달라고 부탁하는 행위를 등기 촉탁으로 해서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토지 표시사항을 일치시켜서 하는데, 2번 볼게요. 이 등기 촉탁은 국가가 자기들, 국가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본다. 이렇게 써있죠? 자, 촉탁 대상이 참 많이 나오죠. 그죠? 거기 빗금친 것만 보세요. 무슨 변경이나 지번 변경, 바다 말소, 축적 변경이 다 촉탁하죠. 그죠? 근데 그 밑에 박스 있어요? 그걸 기억하면 돼요. 촉탁할 필요가 없는 게 있죠. 그죠? 지적공부의 어느 부분을 정리했을 때. 그렇죠. 예, 표시상 바뀌었다고 촉탁하는 거지 소유자 정리해놓고 촉탁하는 게 아니고. 또, 자, 니은에 무슨 등록은? 신규 등록, 아직 등기부가 없죠. 그죠? 요 두 가지는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그래서 밑에 암기, 뭐 없는 자. 그렇죠. 소신 없는 자들은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예, 그 촉탁하는 뭐 취지 써서 촉탁한다. 그거 읽어보시면 되고. 자, D페이지. 자, 지적 정리의 통지 이렇게 써있죠. 자,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무슨 사항을? 그렇죠. 표지사항을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했을 때는 토지 소유자는 바뀐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 경우 구청이 토지 소유자에게 우리 바뀐 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지적정리의 통지다. 이렇게 지적공부 정리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항 이렇게 돼 있죠. 지적소관청이 거기 밑에 위에 보세요. 자, 따라서 소유자가 바뀐 사실을 이미 알 때에는 알려주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복구, 말소, 등기 촉탁하면 당해 소유자한테 통지 주는데 그 밑에 직권대사 이렇게 써있죠. 그죠? 그럼 그 1번 기역부터 시효까지 다 직권이 되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 1번 볼게요. 토지 소유자의 신청 없이 지적소관청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직권. 여러분 그 니은 디귿은 다 주어가 지적소관청이 나오죠. 그죠? 지번 변경, 지적공부, 복구 다 이게 직권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니을은 또 직권이라는 게 나와 있죠. 자, 비읍도 직권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죠? 근데 비읍은 보세요. 지번 부여직 일부가 뭐가 개편되면 행정, 소지지가 바뀐 거죠. 그죠? 이건 국가가 바꾸는 거잖아요. 직권으로. 그래서 그것도 소지지가 바뀌어서 지번이 다른 지번 부여직에 속하면 이렇게 지번이 바뀌었다고 촉탁을 통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시옷은 토지 표시 변경, 관할 등기소에 등기 촉탁했다고 변경 등기할 필요가 없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2번은 무슨 신청? 그렇죠. 아까 행사 공책이 있었죠. 그죠? 또 마지막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누구의 신청? 사업 시행자의 신청에서 지적공부가 정리되면 소유자들이 바뀐 사실은 모르니까 소관청이 소유자들한테 통지 줍니다. 근데 밑에 통지 주지 않는 경우 나와 있죠. 그죠? 누구의 신청이나. 그렇지.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지적공부 정리했든지 또 지적공부상의 어느 부분을 정리했을 때 그렇죠. 소유자 부분을 정리하고는 통지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대사는 직권 대사는 통지해주지 않지만 통지하지만 뭐는 소소는 소유자에게 지적 정리 통지해주지 않는다. 자, 통지해주는 시기와 장소가 나오는데 자, 표시란 변경 등기가 필요하면 등기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등기 완료 통지서를 소관청이 접수한 날부터 며칠 내 15일이고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등기가 아니라 지적공부에 등록 이렇게 써있죠. 등록일로부터 며칠 7일 내에 소유자는 알려주고 자, 알려주는 장소입니다. 통지받을 자의 주소 거소를 알 수 있으면 거기에 보내면 되고 주소 거소를 알 수 없을 때만 일간신문이나 시군구에 공보하게 되어 있다. 요게 이제 지적공부 정리에 대한 내용이고 자, 그 79페이지 그거까지 하나 보고 좀 쉬었다 할게요. 소유자 부분의 정리 이렇게 써 있나요? 자, 요거는 요겁니다. 여러분. 소유자 부분의 이제 정리인데 자, 지적공부에 자, 정리할 때 이제 표시사항을 정리하는 거 봤고요. 소유자 부분을 이제 정리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소유자 부분을 자, 보세요. 우선 대장에 요 소유자 부분을 정리할 때 우선 우리 신규 등록 이미 등기된 토지는 여러분 등기부 가지고 정리하겠죠. 맞죠? 근데 우리 신규 등록 토지 있었잖아요. 신규 등록 토지는 아직 등기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신규 등록 토지는 누가 직접 가서 지적 소관청 지난주 했죠, 그죠? 지적 소관청이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조사 확인해서 맞으면 등록해지 등기부를 통해서 등록시킨 것이 아니다. 왜? 신규 등록 아직 등기부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등기된 토지들은 등기부를 관련 서류 가지고 정리하겠죠, 그죠? 아까 여러분 필통 증정 봤나요? 그거 가지고 정리하면 나와요. 보세요. 자, 그거 보기 전에 주인이 없는 토지는 누구 토지죠? 국가명으로 주인이 없는 토지 등록하고 자, 이미 등록된 토지에 정리할 때 아까 필통 증정 있죠, 그죠? 그래서 아까 등기필 정보,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가지고 정리합니다. 근데 이제 요 두 가지를 여러분이 조금 기억을 해야 되죠.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는 소관청은 필요하면 공문을 시켜서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등기부를 열람을 시켜요. 1년에 한 번 정도. 그래서 등기부에 나와 있는 소유자와 대장에 나와 있는 소유자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이 사람한테 재산세를 걷는 거지. 다르면 엉뚱한 사람한테 재산세를 걷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무원을 시켜서 이 등기부를 열람시켜요. 근데 열람할 때 수수료는 자기들끼리 무료예요. 열람해 봤더니 등기부와 대장에 소유자 부분이 불일치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불일치하더라고요? 소유자. 그럼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건가요? 대장이 잘못되어 있지. 왜?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등기부가 먼저 바뀐 다음에 이 완료 통지서가 가서 대장에 있는 소유자 부분이 밖에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밖에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빨리 뭐를 정리해야 돼? 대장을 빨리 정리해야 되지. 등기부를 가지고. 왜? 지금 옛날 주인하고 재산세를 걷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볼까요? 그래서 등기부를 열람해 봤더니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어느 부분이 불일치하면 소유자 부분이면 자기들이 소관청이 등기부를 통해서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잘못되어 있으니까 대장이. 그래서 소유자한테 너 이름 안 바뀌었으니까 바꿔달라고 신청 요구서를 보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거예요. 자, 보세요. 자, 등기소에서 주인이 바뀌어달라고 이 완료 통지서가 왔거든요. 그래서 주인을 바꿔주려고 딱 봤더니 대장과 등기부에 표시사항이 불일치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불일치하다고? 표시사항. 자, 소유자를 바뀌더니 등기부에는 대장에 있는 지목은 전에서 대지로 바뀌었는데 등기부에는 아직도 지목이 전으로 돼 있어요. 그럼 아까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등기부가 잘못되어 있는 거지. 그럼 뭘 먼저 고쳐야 돼? 등기부를 먼저 고치고 오야 바꿔주기지 지금 바꿔주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소유자 부분. 무슨 얘기 알겠나요? 그래서 자, 소유자를 바꿔주려 봤더니 대장과 등기부에 무슨 사항이 불일치할 때는 표현. 그럼 대장이 지금 소유자 부분을 정리하고 정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소유자 부분을 직권으로 정리할 수는 없고 우리 등기부를 고쳐야 되죠. 그죠? 그럼 등기는 누가 고칠 거예요? 소관청 공무원이 고쳐요? 등기 아니고 고쳐요? 등기 아니고 고치니까 너희들이 고쳐달라고 대장과 등기부에 표시사항이 부합하지 않다는 불부합 통지서를 구청에서 등기소에 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등기소에서 이제 고치고 오면 그때에서 정리를 해줘요. 자, 어렵진 않은데 잠깐 볼게요. 이 표현이 아까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었죠. 그죠?
열람했더니 소유자 부분이 불이체할 수 있죠. 그죠? 그럼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대장. 그럼 대장을 빨리 정리해야 돼요? 정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걸 정리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번에는 소유자를 정리해주라 봤더니 표시사항이 불이체다는 거예요. 뭐가 불이체다고? 표시사. 그럼 이거는 먼저 대장을 정리해야 돼요? 등기부를 먼저 정리해야 돼? 등기. 그럼 지금 대장 정리해주지 않고 등기부를 정리하고 와라고 정리해주지 않고 불부합 통지서를 보낸다는 겁니다. 예, 그 내용이 나오죠. 볼까요? 그래서 자, 79페이지 신규 등록 토지 있죠. 그죠? 이건 누가 직접 조사해서 지적소관청. 근데 기등록된 때 소유자는 아까 필통 증정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소에서 등기한 증명은 등기필 정보 완료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가지고 정리하는데 자, 그 밑에 직권에 의한 정정 보세요. 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관할 등기부를 뭐해서 열람해서 조사 확인했더니 자, 대장과 등기부에 무슨 사항이 불이체하죠? 소유자가 불이체함을 발견할 때는 등기사항 증명서에서 대장을 빨리 정리해야 돼, 안 해야 돼? 빨리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또는 토지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부합에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근데 이때 수수료가 냈어요? 무료라고 있어요? 무료. 그거는 보시면 되고. 자, 근데 그 밑에 2번 볼게요. 자, 관할 등기소에서 완료 통지가 왔을 때 등기부에 기록된 토지의 뭐가?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으면 이때는 등기부를 정리해야 돼요? 대장을 먼저 정리해야 돼? 등기부를 정리해야 되죠. 그죠? 그럼 지금 대장 정리하고 정리하지 않고 그렇죠. 정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는 직권으로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고 이 경우 토지 표시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불부합 사실을 관할 등기소에 통지한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쉽게 자, 요 부분이 조금 여러분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열람해 봤더니 소유자가 불이체해. 뭐가 불이체해? 소유자. 그럼 대장 빨리 정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 지금 잘못되어 있으니까. 근데 지금 표시사항이 불일치해. 뭘 불일치하다고? 표시. 그럼 이건 대장을 정리해야 돼? 등기부를 정리해야 돼? 그럼 지금 대장 정리하고 정리하지 않고. 그렇지. 정리하지 않고 등기부 정리하고 오해와 고쳐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에 주인이 없는 토지는 누구 땅이라고 했죠? 국가. 예, 그것만 보고 좀 쉬었다 할게요. 국유재산법의 총괄청이나 관리청이 같은 법에 따라서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으로 들어오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국가명으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 보시고 자 이제 쉬었다가 마지막에 측량 파트 할게요.